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품 소개라든가 또는 무슨 수리 노하우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근 2년 정도 사실 추진한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해 오던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2년 전부터 했고요. 그것 때문에 주말마다 사실은 여기저기 좀 필드를 다니면서 유료 필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팀들의 필드도 다니면서 공간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료 필드라고 할지라도 무작정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여주 필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독자분들하고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행사식으로. 근데 제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주 필드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얘기 나누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추진하면 일이 좀 커져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일이 커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는 실내 필드가 있으니까 사실 실내 안에서 뛰어도 되고 비가 오더라도 그런 문제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각각 시간들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료 필드는 다 비슷하긴 한데요,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추진을 제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일단은 여주 필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필드 지금 답사 갔다 온 사진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한 3,000평 정도의 공장 부지고요. 내부 쪽은 보시면 삥 둘러서 공간입니다. 전부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 안에는 전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엄폐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놓긴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막아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게이머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구조를 그냥 막 갖다 놓으면요, 사실은 쓸 수 없는 구조물이라든가 킬링존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 그 사장님이 팀장님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사실 이번에 처음에 운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본지암 쪽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하우가 굉장합니다. 제가 2층하고 1층 다 봤는데 확실히 판넬을 세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1층 필드하고요, 2층 필드, 그러니까 알파 필드라 해서 1층 필드 전체를 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층 필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층 필드는 조금 작아요. 대신 실내죠. 2층 필드인 델타 필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운영은 A타임, B타임, C타임, D타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많이 쓸 수 있는 오전 타임, A타임이라 해서 9시부터 4시간 단위로 끊어지니까요. 1시 타임, B타임은 2시에서 6시, C타임은 7시나 8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D타임이라 해서 이건 심야 시간인데 0부터 4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심야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풀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필드입니다. 제가 원래는 즉 2시부터 6시까지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저희 구독자분들만 따로 모셔서 따로 이제 게임을 즐기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최소 인원을 맞춰줘야 돼요. 어차피 필드 상황에서도 기본 운영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도 안 되는데 그 필드를 전체를 쓰도록 하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원이 오지 않더라도 물어야 되는 페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유료 필드니까. 델타 필드 같은 경우는 최소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최대 24명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2명은 예를 들면 12명이 안 오면 최소 인원의 12명 값은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명을 예약했는데 8명이 갔다? 그러면 12명분, 4명분을 더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12명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독자팀으로 하시든 아니면 합쳐서 하시든 알아서 맞추시면 되겠죠. 제일 사실 초보자분들도 탐이 나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알파 필드겠죠. 1층 필드. 그래서 알파 필드 같은 경우는 최소 인원이 36명입니다. 36명에서 59명인데 그날 답사 갔을 때 보니까 59명이 아니라 거의 90명이 뛰는데도 공간이 남아요. 1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소 36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금액으로 환산해 봤을 때 델타 필드 같은 경우에 2층 거기 같은 경우에 최소 12명으로 맞추면 최소 36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필드 같은 경우는 최소 108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사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사실 2층도 재밌을 거긴 한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1층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알파 필드 그 넓은 데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원을 못 채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예약했다가 알파를 못 채우게 되면 제가 108만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물론 물어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가 복잡해요. 예를 들면 예약을 해놓으시고 입금까지 다 하셨다가 안 온다 이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죠. 환불 조치도 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또 제가 또 알아서 채워야 되고. 근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 물어내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쪽 필드에도 피해가 됩니다. 제가 결정한 거는 이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금액적인 것보다는 예약 문제예요. 제가 예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선입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약하시는 분들도 입금해 놓고 자꾸 그 날짜에 어떻게든 와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즐기려고 오는 건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싶어서 결론은 이제 제가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오픈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이 예약하고 있는 날인데 그날 인원이 부족해서 오픈 게임으로 초보자분들 및 게스트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게임 뛸 수 있는 날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자세한 그 규정이라든가 탄속 규정 이런 것들은 제가 상세 내용 밑에 상세 내용 설명에 예약할 수 있는 그 카페 주소 같은 걸 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가입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 탄속 규정이라든가 안전 규정에 대해서 좀 봐두시면 그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그날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진행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건 초보자분들 이면 좋겠고요. 아니 기존의 게이머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나이 규정은 있습니다. 나이 규정은 가능하면 성인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청소년만 단독으로 오는 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아이들을 끌고 오는 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별도로 오는 거, 미성년자가 별도로 오는 경우에 혹시 게임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미성년자라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총기의 종류는 사실은 대부분 게이머들은 전동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제가 이 게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은 권총 환자로만 내가 딸랑 들고 있는데 게임을 가볼까요? 근데 대부분 팀에 전화해 보시면 이 전동권을 하나 구매하셔야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러실 수 있 불편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제가 그 매장 손님이라든가 인터넷 손님들이 계속 전화 와서 혹시 팀 소개해 주실 수 없나요? 또는 게임장 소개시켜 줄 수 없나요? 근데 사실 저도 소개시켜 준다는 건 사실 좀 책임을 일부 진다는 얘기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권총 환자로만 있어도 참석이 가능하고요. 가스직 소총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탄속 규정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카페 안쪽에 규정을 좀 확인하시고 그 탄속에 맞는 제품으로 갖고 오신다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스나이퍼건이나 전동건, 기관총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도 탄속 규제가 있습니다. 게임장 내에서 필드 내에 그 규정에 어긋나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나이퍼건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동건 탄속 이내로 맞춘 것들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오실 때 예를 들면 내가 가스 권총 하나만 딸랑 들고 있다 또는 전동건 하나 딸랑 들고 있다 요거 총만 들고 오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근접전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맞습니다. 가까운 데서 맞으면 아파요. 일단 우선은 고글은 무조건 필수고요. 고글 그러니까 가끔은 그냥 본인이 쓰던 안경 쓰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안 됩니다. 안경 굉장히 약해요. 안 되고 최소한 3M 안전 고글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안전공구상 가면 3M 고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판매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 거 소개하기는 좀 웃기죠.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고글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실내전도 병행돼 있고 근접전이기 때문에 페이스 마스크를 추천합니다. 페이스 마스크를 안 하면 얼굴이 굉장히 아파요. 맞으면 근거리에서.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페이스 마스크까지 권장을 해드립니다. 페이스 마스크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고글은 반드시 본인이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대여가 안 됩니다. 분장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총 환자를 사용하신다면 탄창이 여분으로 있다면 여분이 있는 게 좋겠죠. 왜냐면 중간에 탄을 채울 수는 없어요. 가스나. 그래서 탄창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권총만 가지고 쓰신다면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여분이 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조하시고 자세한 이제 세부적인 일정은 여주필드의 그 행사 스케줄을 보면서 일정 조절하고 제 페이스북 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 채널에도 가능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리 공지를 할 테니까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필드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임들은 여주필드 외에도 다른 유료 필드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여주필드 오실 때 꼭 고글하고 페이스 마스크
준비를 하셔서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첫 번째 날짜는 11월 중순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략 최소 2번 내지 기본 4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때마다 제 페이스북 내지 채널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